24년 6월 1일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했던 거는 지금 조합의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8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조합만 빼고는 다 멈춘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합은 아마 공사적으로도 아직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향후 몇 년 후면 좀 기분 좋은 그 결과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 대상이 여러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 조합이 좀 비쌌지만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좀 비싸다고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합의 상황은 다른 거는 지금 사실상 문제 해결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결과적으로 이사회에 안건을 좀 요구를 하는 건데요. 재원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금 부족이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 부족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17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브릿지 대출, 그 다음에 토지담보대출 해갖고 170억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족분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필수 사업비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좀 연명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라고 하면 우리 사업 부지 내 공사 이외에 외부에 대한 연결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업무 대행사가 진행하기로 했었던 우수 저류조 공사랑 오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약속 이행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사실은 몰래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사전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비 지급은 저희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9,200만 원이 우수 관로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수 공사는 지금 7,40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괄호로 열고 이제 보시면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우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공지는 해드렸는데 인접 토지주들이 요구해오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공사비가 우리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보상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는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잘 해결을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공사는 지금 진행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설계하고 감립입니다. 설계하고 감립인데 우리가 애초에 왜 설계비가 더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설계비는 아직 다 완벽하게 100%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고, 또한 이제 감리비는 기성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성 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이런 식인데, 중도금을 여러 번 나눠서 회차별로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누락된 감리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수조리조와 관련이 돼 있죠. 우수조리조에 대한 외부 연결 부위에 대한 설계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아마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말 그대로 도면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사는 진행해야 되는 도면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공사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공사비가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공과금이 있는데요. 제세공과금은 말 그대로 이제 토지세랑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입주할 때 보존 등기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예산안을 좀 잡아봤는데 1억 8천만 원 정도?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지 예측만 해놨을 뿐이지 이 비용이 확실히 들어갈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얼마가 산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신탁수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자금을 집행을 하려면 저희는 신탁사를 하나를 더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 말고 신탁사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사 수수료가 2회 차분해갖고 6,6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중도금 대출. 우리 전부 다 지금 중도금 대출 잔압 세대 빼고는 중도금 대출을 전부 다 받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166세대에 대한 대출 이자가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입니다. 대략. 지금 한 달에 월에 한 2억 3,800만 원 정도, 2억 3,9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 정도로 제가 잡아봤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나가겠죠. 이달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약 17억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17억. 자, 그 다음에 각종 인입비용 해갖고 1억 5천을 잡아봤는데요. 그 인입비용은 말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도 끌어왔어야 되고 하수도도 이제 관로도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셋백에 대한 뭐 이제 소위 말하면 가감차로 우리 진입로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와야 되고 속도를 내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셋백 구간에 대한 인입비용, 그 다음에 우수조리죠. 하천 점용, 그 다음에 또 뭐 도로 점용,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오수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우리 단지 내보다 외부 공사에 대한 준공을 따로 받아와야 됩니다. 이 관로를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준공 허가를 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거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우리 조합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우리 184세대 분에 대한 그 시설 분담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한 수억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 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외한 인입 비용입니다. 제가 별도로 해놨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생각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도 지금 공사도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도시가스도 원인자 부담금. 여러분들이 도시가스 비용은 지금 각 세대당 92,000원 정도씩만 내시면 우리는 도시가스 공사가 다 끝나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당 9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용들이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분양가, 여러분들이 분양받으신 분양가액 있잖아요. 거기에 184세대를 곱해서 법정료율인 0.08%를 곱하면 약 한 6억 6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학교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를 떠나서 이거는 법적으로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 운영비가 약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제외한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1번서부터 8번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넘어가면 공사비입니다. 말 그대로 단지 안에 일성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도급 금액은 대략 532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반올림해서 제가 532억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우리가 12월 28일 날 우리가 변경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까지 공사비를 100%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공사비를 80%만 주면 준공 니네가 입주할 때까지 공사를 20% 그 비용을 안 받고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급 계약이 532억이었기 때문에 80%를 계산하면 약 4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은 333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청구된 금액은 약 35억 원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달서부터 돈 못 나갔습니다. 돈 못 나가고 있습니다. 5월 달 14회차가 이제 정확하게는 34.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15회차 다음 달도 당연히 못 나가겠죠. 33억 원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데 못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80%는 7월 달에 82%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80%만 우리는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약 25억 원 정도, 즉 이렇게 더하면 안 맞으실 거예요. 소수점짜리까지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91.8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약 92억 정도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시 여러분들이 내신 잔금으로
106억 원 정도가 공사비로 지급되면 우리는 일성과의 계약이 모두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공사비까지 계산을 하면 약 127억 원 정도, 지금 돌발 변수가 더 이상 제가 예상했던 이런 거 이외에 더 이상 없다라는 가정하에 106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6억 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이 지금 169세대잖아요. 저희 조합원들 169세대 분들이 잔금에 입주 시에 내신 돈을 다 합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175억 원 정도.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음 달 이자 비용도 겨우 낼 정도다. 그래서 당장 지금 돈을 뭐 어떻게 마련하지 않으면 뭐 알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겠죠.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은행에서 뭐 봐주겠습니까? 절대 안 봐주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필수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서부터 8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서부터 8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필수 사업비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추정컨대 35억 원 정도가 돼요. 자, 3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다? 12월 달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12월 달까지. 다음 달 필요한 돈은 사실상 얼마일까요? 뭐 요 공사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일부 들어가겠죠. 신탁수 수료 일부 들어가겠죠. 중도금 대출이자는 1회차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입비용은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뒤로 미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운영비도 일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매월 따져보면 약 3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제 틀려지는 거죠. 이 공사비 잔금 주는 날은 조금 더 금액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신탁수 수료도 내는 날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월 달까지 계산했을 때 약 35억 원 정도, 즉 169세대를 n분의 1 정도 했을 때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내면 이 필수 조건은 우리가 부족분 없이 어떻게 보면 조합이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다만 문제는 뭘까요? 공사비를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일성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비를 안 받으면 누가 공사를 하겠어요? 사실상 지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일성에서도 공사를 멈춘다고 뭐 압박은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잘 막고 있습니다. 잘 막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멈추면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죽는 겁니다. 저희도 죽고 뭐 일성도 죽고. 저희는 이거 이외에도 변수가 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공사비만 못 주면 그냥 공사가 멈추면 그만이겠지가 아니라 모든 계약이 다 틀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후 영향 평가도 12월 달에 우리가 예상해서 끝내야 되는데 한 달이 또 넘어가겠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감리 비용도 또 계약이 연장돼야겠죠. 그 다음에 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또 연장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멈춤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이거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필수 사업비 플러스 공사비를 50% 정도 재원 마련한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약 8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169세대로 나눠보면 세대당 약 4,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번에 3월 달에 내셨던 잔압처럼 한번 현금 잔압을 좀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제 일성하고 어쨌든 가장 압박을 받는 거는 일선에 있는 저일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매일 이런 신문 아닌 신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뭐 아무튼 이 자리가 있는 것도 일성에서는 벌써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공사비 50%라도 한번 마련하는 이제 세워볼게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사비 100%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100%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약 12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세대당 7,3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변수 사항입니다. 사업비, 필수 사업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 50%에다가 일반 분양 세대를 한 10세대 정도, 우리가 15세대가 공실이에요. 15세대가 공실인데 만약에 분양했을 경우에 수입원이 자원이 생기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약 49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세대당 2,800만 원 정도면 일반 분양 세대가 10세대가 팔린다는 조건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아침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요. 동대표 분들한테 사실은 밴드를 통해서만 이제 공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이제 조경공사도 들어오고 있고, 좀 도로 포장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공사는 아주 순항을 하고 있고, 외부 공사도 어쨌든 불안한 요소는 조금 있지만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공사는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추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힘겨움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게 층별로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만 약 세대당 1억 원 이상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1층 세대가 얼마죠? 9,300만 원. 그러니까 1층 세대는 9천만 원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1, 2, 3, 4층 상이하긴 하지만 약 1억 원 정도라고 할게요. 약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에서 어차피 자금을 선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 내실 돈을 좀 선납한다는 개념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예. 자, 이랬을 때 물론 이제 이 방법을, 저는 일선에 있다 보니까 이 방법을 좀 권고드리고 어쨌든 이사회 안건으로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재원 마련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수 사항인데 그 대안은 잔금을 선납하느냐. 자, 그렇다면 또 지금 15세대를 조합장이 한번 해본다고 2월 말일자로부터 우리가 분양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샘플 세대 꾸며갖고. 근데 보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2건이 예약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회의가 끝나면 한 4시에서 5시 상지에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집을 보여드리러 또 갈 거예요. 이제 갈 건데 집이 지금 사실 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최악의 미분양 사태가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얼마 동안 버티다가 할인 분양이라는 거를 시작해야 될까? 최악의 경우엔 어쨌든 지금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돈 내야 되는 재원이 마련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지금 우리가 ABL이라고 하는 유동화자금 대출은 어차피 총회에 가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동화자금 대출은 실행이 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3가지의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안 됐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육지에서 조합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ABL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즉 담보를 잡지 않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을 유동화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지금 원래 예상했던 거는 11% 정도의 이자로 우리가
작년 5월달 정도서부터 뭐 이렇게 자료가 왔었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자료 받았던 거는 12%였고 또 1%가 올라가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수료 명목까지 하면 13%로 총회에서 아마 공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이죠. 이틀 전에도 지금 또 육지에서 또 이런 업체가 내려와갖고 제가 한 50분 정도를 미팅을 하고 현장도 안내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유동화 자금 대출이. 하지만 금리가 15%입니다. 기본이 15%랍니다. 그럼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1년 예치 확보해 달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100억을 꾼다 하더라도 이자 대비 그 비용에 대해서 18억 정도는 못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억을 꺼온다고 해도 20억 정도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쓰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유동화 자금이 가능은 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반면엔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누차 설명했던 그 부기등기라는 거를 저희 조합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밴드를 통해서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기등기는 어떠한 민원 또는 소송으로부터 우리 조합의 저당이나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죠. 근데 그거를 소위 말하면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지를 하고 우리가 땅을 담보로 해서 소위 말하면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장점은 뭘까요? 금리가 좀 싸겠죠. 예.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게 있으니까 금리가 싸겠죠. 금리가 싸진 대신에 단점은 뭘까요? 예상치 못한 소송에 우리가 민원이 걸렸을 때는 근저당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재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원 마련을 잔금에서 선납을 하느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비싸더라도 유동화 자금 대출을 하느냐 또는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렇게라도 진행해 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의 대주단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얘네들이 우리 농협이 되어 있잖아요. 농협에서 만약에 이 대주단에서 난 못하겠다고 하면 이 토지담보대출은 무산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자금 선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안은.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제가 일성하고 좀 계속적인 보이지 않는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도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할인 분양을 어차피 니네들이 한다면 이해한다. 그러면 내 마지막 보루역,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면 시공사에서 우리 분양가액을 뭐 다 아는데 이거 원금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할까요? 안 가져가려고 하겠죠. 공사 금액을 뻔히 아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실 마지막 그 보루는 이 빈 일반 분양 세대에 대한 거를 너희들이 싼 가격에 가져가라.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를 내가 임원진들하고 만약에 설득이 된다면 임원진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 안건 상정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어쨌든 공사비를 나도 주는데 우리 조합의 사실상 현실이 이러니 재원을 마련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사실 두렵다. 내가 뭐라고 얼마가 거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잔금 선납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다라고 답변도 못하겠다. 하지만 상황을 뻔히 알지 않느냐. 우리 조합엔 지금 이게 우선이다. 첫 번째를 손꼽으라 그러면 나는 이거에 목을 매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는 얼치얼치 되겠지만 이거는 누가 눈 감아주겠어요. 중도금 대출 이자 안 나가면 은행에서 봐줄까요? 그래 하루는 밀어줄게, 한 달은 밀어줄게 할까요? 절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안건 상정하기 전에 혹시라도 뭐 지금 들어보시고 뭐 이런 거는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뭐 방법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잔금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은행 이자 부분이나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은행에 집어넣어도 3.8%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리 해서 조합원들 조금이라도 이익되게끔 다른 은행에 이자 주는 것보다 그 앞당겨서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황금이 취한다 해도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을 먼저 좀 선납한다는 조건이 네, 지금 현재는 1년, 2년도 아니고 금리도 맞습니다. 금리가 지금 15% 어차피 인데. 6개월 후에는 완납을 해야 되는데 입주하려면 어느 정도는 자기 물론 뭐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준비된 사람도 있을 거고 예탁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출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선납한다는 게 우리로서도 어차피 이자 많이 나가는 것보다 이익이지 않을까. 예탁해놓은 사람은 훨씬 이익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입주가 언제쯤? 지금 이제 뭐 지금 사실상 공사 마무리랑 뭐 이런 것도 연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예정대로 12월 달에 입주합니다. 이 입주 지정일을 12월 중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 선납을 했을 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100% 잔금을 선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작은 선납이 그러니까 자금 선납이 아니라 잔금 선납입니다. 잔금 선납인데 잔금을 선납한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다 모두가 동의를 해서 안건 상정이 된다라 그러면 세부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순위로 제가 점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뭐 다들 함구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 방법밖에 다들 대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연이어서 드려보면 과연 잔금은 또 얼마로 금액을 한정할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다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 이제 4천만 원이다, 또는 2천만 원이다. 아까 최소 운영자금에 됐던 필수 요소 2천만 원이다. 이거를 공표를 해야 되는 게 조합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명기를 안 해놓게 되면 좀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는 내겠죠. 누구는 또 내지 않겠죠. 네. 그래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서 조항들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유동화자금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죠? 유동화자금 대출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가 금리가 12%였습니다. 일회성 비용 1%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12%를 그 잔금 선납을 하신 분들한테 그 이자 지급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는 예비책이긴 했었지만 이거 돈을 선납한다고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다달이 막 이 이자를 받아갖고 내가 무슨 수익을 내는 것 마냥 이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브릿지 대출 계약금 안 내신 분들이 계셨었지만 그분들한테 뭐 이제 법정이자 그 다음에 우리 계약서 변경 이전이죠. 계약서 변경 이전에는 이제 변경을 해갖고 우리가 5%로 하기로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잔금 선납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납입 기준으로 뭐 5%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은행이 아니거든요. 네,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이자 계산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장에서 마음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증빙자료나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고 규약도 첨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탁 계좌에서 출금을 하려면 돈을 빼려면 거기에 대한 사유서들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이해하시겠나요? 입장 바꿔서 그것까지 다 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는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잔금에 대한 비용을 정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되시면 단서 조항을 좀 남기면 될 것 같아요. 잔금 여유가 되면 더 추가적으로 더 납입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제급에 대한 건 5%로 한정을 한다. 저는 이렇게 갔으면 사실상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잔금 선납을 만약 대략적으로 5천만 원을 했다고 하면은 조합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1억 정도 있으신 분은 1억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유통화 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은 하기는 힘들다는 게 조합의 실정인 거잖아요. 그걸 먼저 낸 아니요, 사람이 뭐 이자 지급을 뭐 번거롭지만 당연히 네. 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잔금 선납을 했을 때 네. 얼마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것이 미지수인 게 지금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제 가장 큰 근데 고민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금 선납을 우선 기본 틀로 잡고 그걸 들어오는 거에 예상되는 액수의 수치에 따라서 나머지는 할인 분양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처럼 5천만 원의 중도금에 대한 것이 92%는 저는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잔금 선납이라고 해서 이번만큼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커지다거나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92%다 들어온다는 확답은 못 하잖아요. 70%가 들어올 수도 있고 50%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50%가 들어왔을 때는 92억에 대한 금액에 소문이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 한정했을 때 50%가 들어온다는 가정하면요. 4,700. 네. 지금 여기에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약 17억. 네. 만약에 50%만 납부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17억이면 최소 운영 자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 터무니없이 없는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한 거는 할인 분양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방법을 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차라리 일단 한 분씩. 지금 우리가 마셔야 게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 이거 네. 재원 확보를 어떻게 아 몇 번을 하느냐. 그러니까 공사비 50%. 지금 2, 3, 4번은 솔직히 보시지 마십시오. 2, 3, 4번. 최소한 저희 조합에서는 이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공사의 압박은 고스란히 느껴지겠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공사대금 지금 35억 이달에만 35억 못 줬는데 저는 어떨까요? 그러면요, 지금 문제가 발달하죠. 지금 우리가 실수 마취할 때 2천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저까지는 다 내야 돼요. 내고 나머지 알파 더 내는 사람 아까처럼 5%더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4%도 안 줘요. 내 같은 경우는 상납할게요. 맞아요. 3.8%밖에 안 그렇죠. 돼요. 끝한단 말이야. 그 알파 굉장히 그게 이벤트 뭐 이런 어떤 그게 있어요. 여기 안 온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렇지. 솔직히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선납을 한 2천만 마음이 원까지 있으니까 주고 온 거겠지만 나머지 알파는 그 이자를 쳐준다 이렇게 하죠. 네, 근데 무슨 말인지 2천만 원까지 또 안 내는 거.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까지는요. 그런 게 조합장님이 근데 같이 이번 잔압비가 다 냈어요. 잔압을. 다안 했어요. 90만 저렇단 말이에요. 지금 안 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머리가 다 같이 뭐 자기 집 짓는데 으쌰으쌰 해가지고 똑같이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줘 버리니까 또 저 입장에서 힘들고
이 자금이 언제까지 이제 들어와야 자금 마련 기간이 있잖아요. 14일까지 들어와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정식총회 개념보다는 지금 긴급총회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급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저 조합장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지금 조합이 되게 어렵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또 이상한 소리를 해댈 겁니다. 뭐 갑작스럽게 무슨 너네 법정률 14일을 지켰냐, 너 등기 내가 우편물 온지 일자 다 계산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오시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놓고 그분들은 꼭 다른 의견을,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굉장히 내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은행이자가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14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데 그냥 일반 그냥 뭐 아파트를 산다 하면은 이제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이제 뭐 일으키잖아요. 일으켜서 나머지 이렇게 뭐 들어가 입주시 잔액 이렇게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도 다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자금 선납도 좀 촉구를 했는데 저는 돈이 모자라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대출 상의. 우리 중도금 대출, 우리 지금 중도금 대출이 착공함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우리 중도금 대출 1, 2차를 12월 15일에 동시 기표했어요. 왼쪽 거는 이해가 가요. 네, 네. 왼쪽은 있어야 네, 네.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집에 그 일성에 줘야 되는 돈은 네. 거기서는 이제 착착 노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아니죠. 그 돈으로 우리 170억이 나갔잖아요. 중도금 대출 1, 2차 기표해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3회차까지 해갖고 브리치 대출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반 나눠서 상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장이 모자란다는 건 처음부터 알았네. 처음부터 알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80억 쇼트가 납니다, 6월달 80억 쇼트 납니다라고 했던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공사비가 12월 28일날 우리 변경되기 전 471억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압은 무슨 들쓰는 대로 하고 제 생각은 저 일성에 주는 돈은 그 나머지 그 분양 안 된 그 집들 연애가 담보로 잡고 기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거를 할인해서 팔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집이 다 입주돼서 들어가면 그 집에 대한 거는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 저기도 지금 8억에서 12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굳이 지금 그렇게 불안해서 안 들어오는 거지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저 조합 아파트라서 네. 지금 그래서 그렇지. 지금 근데 다 지어졌을 다 지어졌을 때는 때는 다 지금 오거든요. 도련도 지금 다 지어놔도 지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분담금이 올라버리니까 입주 안 하는 거라서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아요. 있어요. 네. 지금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재원 마련 어떻게 해주실 거냐, 공사비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 이런 압박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앉은 자리에서 저는 계속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사에서 미팅 요구하면 저는 본사에 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그 시나리오를 하나 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업체에서 오면은 약 4천만 원 정도 해갖고 수수료 내면서라도 당장 우리 공사비 빨리 줘라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사비를 못 주게 되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입니다. 12%입니다. 12%. 공사비에 대한 그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는 우리 도급계약서상의 12%입니다. 얼마 못 줬죠? 35억에 지금 12%는 벌써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자 비용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갖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틀 뒤에 이자를 좀 유예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잘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성에서 그러면 좋다, 응? 그러면 좋다, 이자는 청구하지 않겠다, 라는 것까지 좀 암묵적으로 한 8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 공사비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한 12%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거라도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거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미분양 연립 세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할인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조금 영향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입주해서 분양이 안 됐을 가정했을 때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일성에서- 이자를 전체적으로 네. 계속 1년, 2년, 3년까지 네. 분양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할인해서 음, 되는 게 이자 부분에서 낫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똑같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저는 제 생각과 같을 거라고 봐요. 파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저 그 분양가액을 정해놨었기 때문에요. 아, 네, 차장님 지금 회의 중입니다. 일성건설에서 전원. 저기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어렵게 이거 공사 금액을 더 늘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보다 1,600만 원 업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업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비용, 각종 세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만 내고 사고 싶죠. 거기에 왜 1년 8개월 동안 너네들이 몇 년 동안 18년도서부터 뭐 3년, 4년 지체됐던 금액까지 왜 우리 보러 납부하라 그래?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공시지가 그 공탁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측정을 해놨어야 나중에 그런 시시비비가 있을 때 소송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렵지만 1,600만 원 정도만 업한 상태에서 그 시시비비 휘말릴 것까지 고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할인 분양은 저는 좀 안 하고 싶다라고 시공사에 얘기는 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조합장이 돼가지고 이것만 생각하고 왜 이거는 줄 생각은 안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뭔데? 내가 팔아봤잖아, 안 되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자기네가 사람들 붙이겠다, 전문가들 붙이겠다, 10팀이 됐건 붙이겠다, 대신에 이 분양가액을 고수해도 좋다, 고수해도 좋다, 대신에 수수료 4천만 원씩 내라. 집 한 채당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한 채당 4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이니까 막 더 막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매달릴 거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이제 월요일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받아보고 제가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다음 주 평일 정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저기 이렇습니다. 시공사에서 만약 우리가 대불로 협상을 해서 거기서 살 의향이 있는지 얼마까지 다운된 상태로 더 받아서 자기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일성 본사에서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얘기를 나눈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4천만 원 얘기를 하길래 그럼 좋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를 더 달라.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생각했던 건 9월이면 분양이 될 것 같다. 내가 9월 달까지 집을 한 채도 못 판다 그러면 그때 할인을 하겠다. 대신
만약에 그때 할인이 안 되면 지금 말씀했던 수수료 4천만 원 줄 바에는 그냥 그 지금 시공사에 너네들이 4천만 원 다운된 금액으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성건설은 싫답니다. 그렇지. 4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그걸 왜 가져갑니까? 자기네 마진도 다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원하는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서로 격양이 돼서 저도 욕만 안 할 뿐이지 눈빛으로 계속 욕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이자 청구 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사 안 멈췄잖아요. 그걸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때 말씀하신 1번 날은 필수고 저는 어차피 필수 사업.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2번 날까지도 맞춰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50%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알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버리고 싶은 사람은 좀 의뢰인자 카드해 주면서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지.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의견과 저의 의견을 좀 합산을 해보면 잔금에서 선납을 한다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다 4,7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냥 요번에 추가적으로 10%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2천만 원을 해놓고 그냥 더 내는 거로 하는 게 나을지 그거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주십시오. 2천 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2천으로 할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 차라리 100% 낸다는 가정하에는 그렇지. 2천만 원이 맞지만 그렇지. 50%도 안 되면 차라리 턱없이 그래서 이거를 의견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700만 원 낼 사람이고 5천만 원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4,700만 원에 한정 짓지 말고 그냥 5천만 원 선으로 맞춘다고 해서 그 나머지 공사비용 50%라고 했을 때 다 안 낼 수가 있잖아. 100% 냈을 때가 50%인 거지. 4,700만 원 낼 사람은 5천만 원도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듣는 사람은 네. 진짜 10% 계속 그냥 그러면 금액을 말 그대로 얼마? 아까 10%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5천만 10% 원에 그냥 잔금 얘기를 똑같이 해서 10%로 하고 100% 들어오면 좋은 거고 나중에 조합 운영비로 쓰면 되는 거 우선적으로 조합 운영비를 쓰면 되는 거고 굳이 4,700만 원으로 한정 짓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4,700만 원 낼 사람은 5천만 원도 내요. 12월 때는 과연 그게 있으니까. 그냥 예상을 12월 달에 입주니까 그렇지 우리가 금액을 예상을 못한단 말이야. 그건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확정된 2천만 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생각해야지 만약 4,700이 꼭 10살에 흘렀는지 뭐 100살에 그런 모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필수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까지는 필수로 우리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잔압 10%를 확정 금액처럼 똑같이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라는 개념보다는 잔금 선납에 대해서 납부하신 조합원들에게는 연이자에 대한 5%를 입주 시에 잔금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이사님 못 내는 사람의 부분에 의해서는 여유 있는 사람은 내면은 그 커버되가 커버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저는 솔직히 내기 힘들긴 하지만 이자를 금액을 거두려면 이자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5% 갖고는 어차피 우리가 유동화 자금을 하더라도 12%인데 근데 5%도 어차피 우리 조합원들은 혜택이니까 그 정도에서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그냥 좀 거수하면서 얘기하시죠. 네, 너무 이렇게 또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잔압 어쨌든 14명이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14명 안 됐는데 네. 일단 이렇게 또 잔압 해봤자 또 못 낼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뭔가 부족이 생기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사실상 아까 이제 여기 김성철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였어요. 제 모든 플랜은 모든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다 이행해 주셔야 된다는 의무가 반드시 깔립니다. 전제 조건이. 자, 근데 어쨌든 92%였지만 상당히 저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수 조건으로 2천만 원이다. 금액을 한정한다 했지만 사실상
제 마음속에는 10%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50% 정도만 납부가 되더라도 이 필수 재원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170세대였지만 대략적으로 85분만 납부를 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예, 필수 재원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낼 수 있는 사람만 인센티브 주고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속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납부를 똑같이 못 한다는 이분들한테는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 되겠죠.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연 우리가 이자를 우리 이자 몇 프로인지 아시죠? 18%예요. 이자가 18%입니다. 현재까지 잔압 못 내신 분들은 입주 시에 18%를 더 내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낼 거는 이자를 돌려받는 겁니다. 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아니고 네, 페널티를 네. 부과할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 걷는 거는 단지 이자를 더 받을 뿐이죠, 조합원들이. 먼저 낸 거에 대한 부과할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납부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금 선납 10%만 못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만 18%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를 안 하는 대신에 그냥 놔두고 먼저 납부를 하신 분들한테만 5% 정도에 대한 그 이자부 이용만 지급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지금 사실 어쨌든 지역주택조합 조건이 무주택 세대죠. 무주택 또는 1주택까지 괜찮습니다. 85제곱미터 미만. 있으면서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아마 좀 젊은 층의 분들은 대부분 전세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지어지는 기간에 맞춰서 네네. 전세 대출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증금 마련해야 돼요. 전세 네. 보증금 들어가 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 시에 지금 맞춰서 지금 그걸 맞추려고 아마 대부분 현금을 해놨을 텐데, 물론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이 지금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현금을 추가로 하기엔 또 일반 대출이 어려워요. 전세 대출 대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좀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안건 상정하기 전에 결정을 좀 여기서 좀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3.8%면 4% 가져야 돼. 4% 가져야 돼. 근데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굳이 이자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했으면 합니다.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네. 잔금 선납 10% 층별로 받는다. 그리고 이자 지급은 5% 또는 물음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5%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 한번 거수해 주십시오. 5% 거수. 지금 네. 그냥 5%만 이자에 대한 이자를 5%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그렇죠. 더 높이 준다. 아니 이제 5%로 그냥 픽스입니다. 5% 픽스. 5%만 받아도 네. 그 다음에 그 이상 줘야 된다. 거수. 저는 줬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 그 이상. 줄수 있으면 자, 지금 그 이상 줬으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5%로 픽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납부 못하는 조합원한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 안 한다. 못하는 거죠. 네, 거수. 나쁘고. 네, 납부 못하는,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 납부 못하는 조합원들은 이자 청구 안 한다. 네. 자, 내리시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자를 청구하는 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옳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 예, 대해서 지금 뭐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저한테는 많은 다양하신 분들이 전화가 오시잖아요.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입주하고 나서도 과연 내가 그 잔금조차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면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겁지만 걸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안건 상정하는 거로 해갖고 긴급총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거는 (6월 14일로) 지금 픽스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면 사실상은 가능은 했었습니다. 이달까지는 이자까지는 2달까지 이자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 내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오수 우리 준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준공하려고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우리 공사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준공을 하기 위해선 그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수억 원 나갈 겁니다. 대략 한 4억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4,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금액이 크거든요. 그 금액이랑 이 공사비 끝냈으니까 달라고 엄청 닥달하겠죠, 저한테. 대행사가 해주지 않았다. 그 공사비 제공입니다. 그래서 즉 오수에 대한 그 인입비라고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그 다음에 공사비. 공사비는 얼추 뒤로 미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달만 더 좀 유예를 해달라. 그래서 7월 달에 공사가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만 되면 7월 14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좀 말미를 좀 네? 우리한테 말미를 좀 줘야 좀 여유를 달라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이슈가 안 나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안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끝난 얘기지만 여담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녹화는 되고 있지만 저는 이 재원밖에 마련하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선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최악의 상황을 저는 예측을 했어야 됐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공사비는 주지 못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사비를 이거를 못 주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68억을 못 줍니다. 68억을 못 주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일성건설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저는 매일 면대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잘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사회는 이거로 마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쑥 한번 흘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4년 6월 1일입니다. 24년 6월 1일이고요.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까지 도면이 시청이 승인받은 거는 21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약 3년 2개월 만에 우리 조합은 결국 그 도면 하나 이제 해서 너네 집 지어도 되라는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착공이 22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상입니다. 공사 공정률상은 70%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9월 달 되면 사실상 100%입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률상은 90한 5% 정도가 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공사는 거의 99%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좀 압박을 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담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압 부족분이 92%지만 14분이 안 내주고 계시지만 이분들을 너무 미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버텨왔고 어쨌든 중도금 대출도 실행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누구를 저는 버린다 이런 생각은 단 1도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2억 7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혹했지. 지금 5억이잖아요. 그거 구경 그래서 그분들 마음이 이해합니다. 네. 백수가 너무 불어났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5월 달부터 어렵지만 우수저류조랑 오수공사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예상보다 12월이었지만 11월로 앞당겨졌고, 우리 12월 달이면 이제는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비 재원만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12월 달에 입주한다라고 제가 영상도 찍히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9가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9가지가 남아 있는데, 자, 개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임야, 그리고 묘 이런 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1차적으로 성공한 조합이 도련 1차 있었잖아요. 우리 대행사와 연관이 있는. 근데 지금 입주하고 나서 이번에 부과가 혹시 된 거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얼마요? 세대당 얼마씩 부과되는지 아십니까? 개발부담금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세대당 9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제 밴드 내용 찾아보시면 예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행사에서는 전혀 부과가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달부로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미팅한 게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미팅이 있어가지고 언젠지를 솔직히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제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미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용역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미팅을 한 게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업체랑 제가 미팅을 한 게 이제 3개월이 넘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임원진들을 통해서 이제 하겠지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나 근거 자료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줬습니다. 검토해서 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제안서에 대한 거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통보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토지주의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수저류조가 항상 문제입니다. 우수저류조가 원래는 빗물이 쏟아졌을 때 빗물이 어디론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로
임시로 흙탕물이나 오물들이 쏟아져 내려왔을 때 그 물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은 좀 뜬 상태에서 흘러가게끔 하는 게 임시침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수저리적 공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강행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그거 원리 원칙대로 다 기다렸다가 뭐 우수저리적 끝나고 뭐 준공 받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임시침사지 철거하고 거기에 뭐 유형 축구 만들고 뭐 조경 심고 이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국토부에서 조사 나온 거 아십니까? 저희 조합이 문제입니다. 제주도 내 조합이 문제여서 국토부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그 현장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합으로만 딱 온 거예요. 볼 수 있는 조합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사가 나왔고 저희 현장에서는 이게 철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왜 철거했어요?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벌써 거의 이제 막 조경 신고 엄청 많이 조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예쁘게 꾸며지고 있고 아마 제가 이제 밴드에 다음 주 정도나 뭐 올리면 진짜 이제 도로도 어느 정도 포장까지 다 됐고요. 조경도 막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멈추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밴드를 제가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밴드를 올리면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지도 않지만 공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돈 안 받으면 지금 안 받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도 5월 20날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5월 30날까지 끝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근데 5월 20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20날까지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조합. 도청에서 그 주무관하고 심의위원이 아마 올 겁니다. 6월 달에. 제가 부탁 해놨습니다. 부탁 해서 조금만 늦게 와주십시오. 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놔서 다행히 이거는 공사가 멈추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관련입니다. 등기 관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행사에서 또 업무 처리 빨간색으로 제가 계속 올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부동산 실거래 문제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봤을 때 부동산에서 부동산과에서 한국 부동산원이죠.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상하게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갖고 작년서부터 내가 이거를 처리해라.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조합원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그냥 어찌어찌 되겠지라고 했던 조합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60개 중에 국토부에서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검사한 게 60건 하고 제주도에 60건하고 30건이에요. 근데 60건 중에 지금 저희가 17필지가 해당 사항이었어요. 저희 25필지거든요. 17필지가 해당이 됐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30건은 아예 주무관이 아예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거 열어보면 또 우리 나머지 해당 필지 8필지 중에 우리가 또 몇 개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좀 막아본다고 했는데 뭐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조건 과태료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짧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억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KT. KT통신은 저희가 이제 지금 단지 안에 공사 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도 요번 주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요번 주, 지난주에 납입을 했고, 원래는 이제 우리 단지 안에 전신주가 하나가 서야 되는데, 제가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해왔고, 다행히 전신주가 안 쓰고, 땅속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단지 안에는 이제 전신주가 쓰지 않는 공사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셋백,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단지 안에 그 번영로의 가감차로죠. 또 이게 감속 구간, 이제 속도를 줄이는 구간, 내는 구간,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가로수 이설, 가로등이죠. 가로등 2개만
이설해갖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전조합장 김용만 씨가 있었을 때 저희가 가로수 나무 있죠? 나무 2그루는 했었습니다. 전신주 2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오수관계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맨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하셨던 물 있잖아요. 그 맨홀을 첫 번째 셋백 구간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어저께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셋백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수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 3일날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날 시험 타파기를 시작으로, 시험 타파기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왜 이슈가 됐던 번영로 관통했던 거 있잖아요. 번영로 관통했던 저공사했던 거, 네, 저공사했던 거를 찾은 거예요. 그 관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 16일날 본공사를 시작했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수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 공사가 이제 첫 번째 맨홀이 안 쳐지면 이제 잘 물이 흘러가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이제 CCTV 촬영이랑 그런 게 이제 끝나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부 체납 형식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국유지에다가 우리 땅을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놨으니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허가를 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조류조는 5월 3일날 똑같이 같은 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허가가 뒤늦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20일날 본공사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했던 뜻은 말 그대로 인접토지주가 차를 안 빼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차 공사 못하게 막고 보상해내라 뭐 이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월 20날 확정이 돼서 공사 시작했습니다. 공사 시작했고 이것도 6월 20날까지 반드시 해낼 겁니다. 반드시 해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했던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잔압에 대한 건 제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요번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안건 상정을 한 거에 대해서 납부일을 명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가 거쳐질지 저로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알 수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벨은 불가한다라고 제가 써놨지만 사실은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뭐 15% 늘면서 법정이자 최고 16%까지 18%까지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접토지주 보상비 과연 얼마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민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로마을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거로마을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다음 주에 아까 이제 정 대표님이 계신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정도에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의 회장을 만나서 마을의 회장에서 요청을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진짜 별의 별거 갖고 다 요청을 했습니다. 니네가 뭐 사업 설명회에서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뭐 왜 하천으로 방류를 하냐에서부터 다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설명을 해냈습니다. 다 설명을 해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도 없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진 않을 거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요구를 하겠다. 여기 국유지 있잖아요. 지금 혹시 이거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 여기가 하천이에요. 자, 여기가 번영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박물관 사거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국유지가 여기 하천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여기를 산책로로 만들어내랍니다. 지금 산책로 있는데 자, 산책로 없었습니다. 산책로도 없고 국유지가 어디가 어디서부터인지도 몰라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국유지, 나라 땅에다가 나라 땅이 어디서부터 어딘지도 몰라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또 위례했어야 돼요. 또 위례했었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면 그냥 좌표점만 찍어주고 가요. 그러면 이 좌표점만 찍어주고 가면 우리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경계 측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경계 측량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 땅이 여기서부터 좌우측으로 폭이 얼마다. 그리고 꺾이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이 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토지주들은 나라 땅이 여기였으니까 내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과실수 심고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년 이상 점유를 하게 되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과실수 보상 지금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얼마 나올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수조리조 지금 저희 조합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저희 조합에서 하천까지 가는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과실수 보상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과실수 보상 안 해주면 못하게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저는. 공사는 진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허가나 국유지에 대해서 좌표점에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고 또 하천으로 가니까 뭐 혹시라도 빗물이 쏟아졌을 때 개발행위 하면 우수조리지에 대한 거, 유형축구에 대한 거, 빗물바지 시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산책로로 그러면 좋다. 너네 땅의 면적비 이 지금 보라색 보이시나요? 네. 보라색 부위는 산책로로 만들어내래요. 그래서 나는 못 해주겠다고 해야 돼.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원래 산책로도 아니었었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여기 서민 아파트다. 조합원 아파트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빗자운 거 막 겉은 막 화려하고 지금 대단지로 들어서니까 되게 막 좋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과태료는 아까 이겁니다. 듣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만약에 누락이 된 거,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지연신고입니다. 지연신고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필지당.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7필지였는데 다행인 거는 필지당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2필지에 해당되는 토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권당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권당 최대 좋게 눈 감아주면 300만 원. 만약에 이게 허위로 신고가 됐다. 그러면 법적인 과태료는 100분의 2입니다. 100분의 2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장 한 필지가 80억입니다. 토지거래가. 100분의 2면 얼마일까요? 네. 그 금액을 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과거에서. 그래서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을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협회를 한 6번 정도 찾아간 것 같고요. 시청에도 이미 한 번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다행히 찾아가서 여기 보이십니까? 나중에 와서 앞에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 완화 신청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이랑 PPT 자료로 해갖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원래는 한 6개소 정도가 됐었는데 5개소 정도는 자체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해결을 했고요. 1개소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무관 입장에서는 1개소가 약 32m가 됩니다. 32m는 4층 건물 기준으로 3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토지의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저께죠. 어저께 주무관이 찾아왔었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3동에서부터 102동 후반에서부터 106동까지입니다. 106동까지의 그 내리막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에 대한 구간이 지금 경사기울기 18분의 1인데 지금 저희가 요청한 거 완화 신청하는 건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니네가 신규인데 니네가 도서 목록에 작성을 할 때는 왜 18분의 1로 다 단지안을 꾸미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안 되냐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방법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제주도지사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 찾아갈 때는 제가 밴드에 공지하고 단톡방에 띄울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50명이든 100명이든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제 주무관님은 그렇게 말하고 가신 거예요? 일단은 답변은 그거예요. 내가 허가권자지만 최종 허가권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18분의 1 기울기로 한다고 했는데 12분의 1로 했어. 근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어.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 준비를 했던 이유는 전문가 3인한테 요청을 한답니다. 랜덤으로.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줘갖고 그래 뭐 보완책이고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경사로 난간대랑 비상벨이랑 뭐 이런 걸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보완 조치를 어떻게든 해보겠다, 좀 이해해달라라고 최종적으로 권고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완화 신청입니다. 완화 신청인데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단지 안에는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로 제가 브리핑 준비를 한 건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돈을 받아야 걔네들이 그거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법적으로 끄셔도 돼요. 끄셔도 돼요.